안녕하세요. 효원장입니다. 여러분께서 당뇨를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약까지 처방을 받으셨는데 아직 드시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튜브를 보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식단을 바꾸고 또한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약 없이 혈당을 잡아보겠다. 그리고 당뇨를 또 되돌려 보겠다 결심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뇨인으로 등록이 되는 게 뭔가 공식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서 또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또 당뇨 수치가 경계선에 있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 당화혈색소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아직 합병증을 내가 느끼는 것이 없으니까 또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매일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게 뭔가 기분이 나쁘고 또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또 약을 안 먹고 당뇨가 낫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 오늘은 그런 분들께 비난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당뇨병은 치료하지 않고 기다릴수록 우리 몸에는 불리해지는 병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거시 효과, 또 유산 효과, 다른 표현으로 대사 기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초기에 혈당을 아주 강력하게 잘 잡아두면 그 좋은 기억이 우리 세포에 남아서 나중에 혈당 수치가 비슷해져도 그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더 낮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겨졌던 종이처럼 나중에 펴도 주름이 남는 것처럼 당뇨 합병증은 지금 혈당이 얼마인 것만으로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높게 혈당에 노출됐는가 그 누적값으로 합병증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혈당 누적 부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혈당이 지속이 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히스톤의 변형, DNA의 메틸화 이런 유전학적 변화들이 혈관 내벽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 변화들은 혈당이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와도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혈관에 염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고혈당 환경에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활성산소는 최종 당화 산물을 만들어냅니다. AGE가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망막, 신장, 신경 등 미세혈관이 손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활성산소 과잉 생산이 혈당이 정상화된 뒤에도 한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잠깐 고혈당에 노출된 뒤에 혈당은 정상으로 되돌려도 우리 망막 혈관의 손상이 지속된 것이 관찰되었고 짧은 고혈당의 상태도 장기적인 혈관 손상에 씨앗을 남길 수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1983년부터 시작된 한 연구에서 새로 진단된 제1형 당뇨 환자 1441명을 집중치료군과 표준치료군으로 나눴습니다. 연구가 끝난 뒤에 두 그룹이 비슷한 방식으로 치료를 받았고 1년 만에 당화혈색소가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17년 뒤, 30년 뒤에 추적을 했더니 초기에 집중치료를 받았던 그룹은 심혈관 사건이 42% 더 적었고 전체 사망률이 30% 더 낮았습니다. 두 그룹의 혈당이 같아진 상태에서도 초기 강력한 치료의 이득이 수십 년 뒤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레거시 효과입니다. 다른 연구를 보겠습니다. 새로 진단된 제2형 당뇨 환자 4,209명의 10년 추적 결과입니다. 연구 기간 중 집중 치료 그룹은 미세혈관 합병증을 25%나 줄였습니다. 연구가 끝나고 10년 뒤에 두 그룹의 혈당이 같아진 상태에서 분석을 다시 했더니 심근경색은 15% 감소, 전체 사망률은 13%가 감소했습니다. 연구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심혈관의 이득이 10년이 지나서야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실제 병원 환자 34,737명을 평균 13년 동안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진단 첫 1년 동안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었던 환자군에서는 미세혈관 또 대혈관 합병증 위험이 모두 증가하였고 당화혈색소가 7에서 8% 구간에서는 사망 위험이 29% 증가, 당화혈색소 9% 이상에서는 사망 위험이
32% 증가하였고 당화혈색소가 9% 이상 7년간 노출이 되었던 그룹에서는 미세혈관의 합병증이 6.4배나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 결론은 진단 첫 1년에 당화혈색소를 6.5% 미만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6.5% 이상이 된 환자들에서 미세, 대혈관 합병증 위험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연구는 제2형 당뇨와 미세 알부민뇨 환자 160명의 연구입니다. 집중 치료 그룹은 심혈관 사건이 59% 감소하였고 심혈관 사망은 57%, 전체 사망률이 46%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 역시 연구 종료 후에도 두 그룹의 혈당이 비슷해졌을 때도 이러한 이득이 지속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지금은 혈당을 내가 노력으로 조절을 잘 해보고 나중에 심각해지면 잘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치료를 하면 되지 않는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당뇨 유병 기간이 길고 합병증이 진행된 환자들에게 뒤늦게서 혈당을 강하게 낮췄을 때 심혈관 이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이런 분들에서 사망률 증가로 연구가 조기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레거시 효과는 새로 진단된 초기 당뇨 환자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레거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뇨가 진단되었지만 당뇨 치료를 거부하는 또 말씀들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 아직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뇨의 무서운 점 중 하나는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요. 망막병증, 신증, 또한 신경병증, 이 세 가지 미세혈관 합병증은 혈당이 높아진 지 수년이 지나서야 증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증상이 없다는 것이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이 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시작하기가 꺼려진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빨리 시작할수록 합병증 없이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을 드시면서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과 약을 우선 거부하였다가 합병증이 진행이 되어서 신장 투석, 실명으로 이어지는 것, 어느 쪽이 더 나은 미래인지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뇨약은 신장에 나쁘다던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오해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당뇨약 중에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은 60년 이상의 사용 역사를 가진 안전한 약이고 오히려 심혈관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약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높게 유지된 혈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당뇨약들은 각자의 신장 기능에 맞게 그것에 맞는 용량을 사용하여야지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당뇨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튜브에서 식단으로 당뇨를 고쳤다, 관해를 잃었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의 그 노력과 성과는 굉장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당뇨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병입니다.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 당뇨 관해에 도달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 췌장 자체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이미 줄어든 분도 있습니다. 남의 성공 사례가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직 젊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치료를 해도 되지 않나요? 한 연구가 정확히 이 부분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젊고 새로 진단된 당뇨 환자일수록 레거시 효과의 혜택이 더 길게 남습니다. 젊다는 것은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더 오래 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특히 비만이 동반된 초기 2형 당뇨의 경우에서 체중 감량과 식이 조절로 약 없이 혈당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목표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목표이고 모든 당뇨인들이 그렇게 좋은 생활 습관을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레거시 효과가 알려주는 것은 이겁니다. 당뇨 관해를 목표로 노력하는 그 과정 동안에 치료를 하지 않고 혈당이 높은 상태로 수개월, 수년이 흘러가면은 그 시간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세포 안에 그 손상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좋은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당뇨에 관해 그 도전 자체는 제가 응원을 하되 그 과정에서 혈당이 높게 방치되지 않도록 처음에 의학적 관리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형 당뇨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로 인슐린의 저항성입니다. 우리 근육, 지방, 간이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이고 이것은 체중 감량과 운동과 생활습관 교정으로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베타세포 기능의 저하가 있습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줄어든 것이고 진행이 될수록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당뇨가 진단되는 시점에는 이미 베타세포 기능이 상당 부분 소실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무리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해도 혈당이 목표 범위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뇨 관해가 가능한 유형인지는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또 진단 시의 당화혈색소, 당뇨의 유병 기간, 또 그분들의 또 체형을 통해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서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당뇨는 처음부터 안전하게 또 강력하게 조절해야만 평생 이득이 남는 병입니다. 나중에 증상이 생기면 당뇨 치료를 해야지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초기에 당뇨를 잘 조절한 것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뇨의 완치, 관해를 꿈꾸는 분들에게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여정 중에서 혈당이 높은 상태로 지내지 않도록 의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뇨의 치료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